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Era of One-bit LLMs for Large Language Models in 1.58 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저번 달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어,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LLM의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이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사용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이 상승을 하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양자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자화 방법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표현하는 비트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줄여서 모델의 크기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프리시전이라고 해갖고 모델을 표현하는 정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 프리시전을 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P32 기준으로 라마2의 7B 모델을 사용하려면은 28GB의 GPU 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 FP32에서 반을 줄인 16비트를 사용한 모델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일반적으로 LLM에서는 16비트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가중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해서 8비트나 4비트를 사용한 모델을 아, 4비트를 사용하는 양자화 방법들이 제시됐고, 그렇지만 이제 프리시전이 낮아지면 성능도 함께 하락이 되는데, 어, 이 이제 테이블은 이제 라마 7B 모델에서 그 표현하는 비트 수에 대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펄플렉시티라고 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제 모델이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고려하는 후보의 개수로 이 펄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이제 32비트를 사용했을 때는 7.4, 7.5 정도가 되는데, 더 적은 비트, 뭐 2비트나 1비트 단위로 갔을 때는 이제 그 펄플렉시티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가 발표하라고 하는 논문 이전에 이제 원비트를 사용한 양자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만 표현을 해서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비트 리니어라는 리니어한 레이어를 그 이제 트랜스포머 내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사용하는 리니어 모델 대신에 이 비트 리니어라고 하는 레이어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중치 행렬의 평균을 0으로 하고 그 가중치들을 이진화합니다. 여기 이거 사인은 부호 함수로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중치를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ABS 맥스 양자라고 해서 이 클립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를 x가 만약 a보다 작을 경우에는 a로 하고 b보다 클 경우에는 b로 변환을 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는 제로샷이나 퓨샷에서 트랜스포머에서 16비트를 사용한 모델보다는 성능이 낮았지만 4비트나 2비트를 사용한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그러니까 다른 양자화 방법을 사용한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오른쪽에 다른 양자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비교 표를 보시면은 펄플렉시티도 훨씬 작고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도 더 높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나오진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돼 있고, 실제 그리고 라마 LLM에 적용했을 때 그 표가 있는데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좋지 못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 이제 비트넷 B1.58은 이전에 비트넷에서 두 가지의 부호만 사용했던 것에서 0을 추가해서 세 가지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3이 돼서 1.58이 되기 때문에
B1.58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모든 가중치를 0, 1,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점은 본래 이제 트랙 그 레이어끼리의 이제 계산에서는 곱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호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요 인풋에 대한 이제 덧셈만 진행을 하게 돼서 GPU의 계산량을 훨씬 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넷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이제 사용하는 이제 파라미터 아까 변환하는 값만 추가 0을 추가해서 가중치를 1.58비트로 표현하고 나머지 이제 활성화 이전에 액티베이션을 8비트로 표현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양자화 방법은 가중치 행렬을 평균 절대값으로 조정하고 먼저 요 평균 절대 이 감마가 어, 가중치 행렬의 평균 절대값이고요. 이거를 먼저 조정을 하고 각 가중치를 마이너스 1, 0, 1 중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액티베이션은 모두 토큰당 이 QB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의 비승이 돼서 B-1승이 돼서 8비트일 때는 마이너스 127에서 127 사이의 수로 변환이 되고 이를 통해 이제 이전 제로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을 제거하게 됩니다. 실험은 네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펄플렉시티와 계산량, 그러니까 비트넷과 라마 간의 펄플렉시티와 계산량을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비트넷과 라마 모델 간의 제로샷의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똑같이 비트넷과 라마 70B 모델의 어, 지연율, 메모리 소모량, 뭐 드롭풋 같은 것을 비교하고 마지막 실험은 또 동일한 모델 그 7나노미터 프로세스 노드 안에서 두 모델의 그 에너지 컨섬션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은 라마 모델을 사용을 했고 모든 모델을 이제 레드 파자마라는 데이터셋에 이 몇 개지? 1000억 개의 토큰을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펄플렉시티와 코스트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모델이 작은 사이즈였을 때 700밀리언 1.3B였을 때는 어, 뭐 당연히 메모리와 레이턴시에서는 더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 펄플렉시티는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모델이 커졌을 때는 오히려 이 그러니까 풀, 풀 프리시전일 때보다 훨씬 더 낮은 펄플렉시티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제로샷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모델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라마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모델이 크기가 커졌을 때 비트넷의 성능이 어, 라, 베이스라인 라마 모델보다 더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3.9 빌리언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표만 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나 레이턴시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지 그런 어떤 비교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생각이. 저기에서만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보이고 나머지는 그 위의 값은 거의 근사하게 보이는데 요 모델의 크기가 작았을 때요. 네, 좀 제한하는 방법이 근데 이 모델이 이 1.3B나 700밀리언 그러니까 700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작은 모델이라 LLM에서는 이 뭐 7B 모델도 있고 이 이후에 보시면은 70B까지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이후에 또 있어요? 예. 네. 네, 여기서 그 다음에는 네, 그 레이턴시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 지연율과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실험이고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비트넷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짐을 알 수가 있고 아래는 모델의 크기가 그러니까 로드하는 모델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사이즈나 그리고 그 토큰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토큰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나 들어오는 이제 토큰의 양이 기본 베이스라인 라마 모델보다 뭐 11배, 9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계산을 할 때의 에너지 코스트를 평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비트넷은 아까 그 멀티플 멀 곱셈이 행렬 간의 곱셈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곱셈 계산량이 사라지고 이 덧셈만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정수 간의 덧셈만 진행을 해서 라마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훨씬 작은 뭐 7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효과가 배로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계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 방법을 제시를 했고 또 이 풀 프리시션 모델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내는 양자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양자 방법을 최적화할 새로운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그러니까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은 레퍼런스고요. 네, 잘 봤습니다. 재밌네요. 그, 그 라운드 클립 구하는 여기에서 이게 지금 사실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그 이게 라운드 X를 구한 결과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라운드 X요? 네, 라운드 X를 구한 결과가 동일해지지 않나요? 여기서 이 라운드 X에다가 B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은 라운드 X가 나올 거 같고 항상 B가 선택될 리가 없잖아요. A의 경우에도 왜 그렇죠? 네. 1보다 큰 수도 있지 않나요? 1보다 큰 수가 있어요? 그, 제가 다 본 파라미터 값을 보진 않아서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 아니라? 어, 이 x가 X가 요 이 값이잖아요. 애초에 절대값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네. 네. 음. 이 값만은 지금 여기 구할 때 n과 m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이거는 따로 설명은 없고 이것 자체가 이제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가중치의 뭐 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렬에. 네. 음. 이게 엡실론은 어떻게 결정돼요? 아, 이거는 이제 요 감마가 0이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모가 0이 될 때 방지하기 위해서 음. 작은 그냥 조정 상수입니다. 음.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여기에서 플로팅 포인트가 3이 되잖아요. 아,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그 이거는 변환하기 전의 값이라서 음. 변환을 한 후에는 정수로 요 라운드 클립 함수를 나온 값이 정수가 되는 거고 요 음. 안에서는 일단은 소수인 상태입니다. 음. 이 퍼플렉시티를 측정하는데 퍼플렉시티 측정은 어떻게 하죠?
어, 이,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몇 개를 고려하냐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봐가지고, 어, 간단하게 하면은 이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모델이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할 때 몇 개, 그러니까 이 후보군이 몇 개냐를 평균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에서 몇 개의 후보군을 보고 판단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넣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라고 하면은 음. 이 캔디데이 셋이 나와서 그 셋의 개수를 평균으로 해서 그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레이어를 별도로 붙여줘야 돼요? 아니면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거 자체가 다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떤 인풋을 넣으면은 그 다음 토큰을 나오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생성할 때 사용하는 셋 안에 들어있는 다 토큰의 개수를 평균으로 해서 보통 펄플렉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퍼플렉시티가 낮아야 좋다는 거죠? 네. 근데 낮다 그러면 항상 액큐러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 하나의 지표가 아니에요? 액큐러시를 측정하기 위한? 근데 퍼플렉시티는 그중 지금 하나입니다. 모델 자체의 성능을 음, 평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크 셋을 뭐 파인 튜닝해서 하는 실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치는 아니고 그냥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 자체가 어떻게 그 토큰을 그러니까 몇 개의 토큰을 보고 예측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메트릭이라서. 네. 이제 다른 학생들 또 질문 있어요? 그 양자화에서 네. 그 잃어버리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딱히 얘기하는 게 없나요? 그 결국에는 뭐 네. 웨이트에서 웨이트가 0.29 뭐 이런데 1로 바뀌고 막 그런 과정에서 정보 상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있는 거는 이 양자화 방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어, 그것 자체가 정보가 뭐 얼마나 손실이 되었다의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 네, 없었습니다. 그 네, 언급이 없어서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퀀타이제이션 할 때 그냥 그 이렇게 라운드 방식을 같이 이런 완전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식을 쓰기보다는 뭐 액티베이션을 쓴다거나 하는 걸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다고에 대한 설명은 있나요? 액티베이션이요? 액티베이션 뭐 소프트맥스 같은 거를 써서 정수로 변환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어떤 근사화를 취할 때 먼저 이런 쪽 도메인에서는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근데 단순히 라운드 크립을 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 그, 이, 요 논문에서 일단 어디야?
요 비트넷과 이제 동일한 저자가 이제 비트 1.58을 쓴 건데 요 그 요 방법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 했는데 여기서도 왜 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 처음에 사용한 방법은 단순히 이제 부호만 해서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만 판단을 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왜 썼는지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뭐 참조를 통해서 레퍼런스 통해서 뭐 설명이 돼 있던가 싶긴 한데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런 근사화를 취할 때 저걸 어떻게 근사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렇게 그냥 라운드를 취하면 어떤 전체 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에 대한 라운드를 취하는 거니까 만약에 1 근처에 몰려 있는 값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다 1로 변환이 된다거나 근데 그러니까 조정을 분포에 대한 하고 음, 반올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프로시메이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 성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네. 베리에이션을 주지는 않았어요, 전혀. 아,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기술적인 질문은 아닌데, 이 논문이 4비트 양자화의 어떤 최신 방법을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4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건가요? 어, 이 비트넷 스케일링 원비트 트랜스포머라는 게 제 그 파라미터를 1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또 이제 그니까 이전 방법에서 개선된 방법을 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양자화 방법에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한 적이 없었나요? 네, 이전까지는 2비트까지만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1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동일한 저자들이 이제 0을 추가해서 세 가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 핸드폰 이번에 나온 S24가 마이너스 0, 1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다 비트인 거죠, 그러면. 이 논문과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는 1.58비트라서 어, 같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58비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1.58비트가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테크니컬하게? 그냥 이렇게 아, 그냥 개념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르는 네, 거죠? 그냥 이게 뭐 좀 그 자극적으로 실제로는 두 개의 비트가 사용되나요?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만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말하고 있긴 합니다. 논문에서. 근데 두 개의 비트를 사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네 개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곱셈이 사라지는 음. 효과가 있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은 곱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초창기로 돌아가면은 이런 프리시전을 오히려 그 당시에는 높이려는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 네. 모델에 아주 초창기에는 모델 성능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 초창기의 시작점에는 오히려 이런 시도가 아예 처음부터 그런 프리시전은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 시작을 했나 보죠? 네, 애초에는 처음에는 32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이 절반을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표준은 16비트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낮은 비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델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네, 첫 번째 발표 마치고 수고했습니다.